공무원은요,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대통령이 갔다고 공무원이 일과 시간에 대통령 환영하러요,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찬양하는요, 대통령 행사장에 나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헝가리가 지난 5일날 전남 신안을 방문을 했죠. 48조짜리 풍력 발전을 하겠다고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문은 그날 전남 신안의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 단지 48조 투자 협약실 바람이 분다 행사에서 참가를 해서 해상 풍력 48조 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나건설하고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한국판 뉴딜 현장을 순회한다라면서 이 장소를 갔다 왔는데요. 2030년까지 48조 5천억의 투자를 해서 해상 풍력 단지를 구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에는 한전, SKEN에서 하나건설 같은 민간 발전사, 두산중공업, CS윈드, 삼강 M&T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 등이 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48조 5천억 중에 민간 투자 47조 6천억, 정부 투자 9천억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투자 여건 조성과 제도적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어쩐다는데요. 자, 이 풍력 발전으로 주민 1인당 연간 수익금이 400만 원 나온다는데 진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 행사에 참가한 이후에 헝가리가 재래시장을 둘렀어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에 도청 직원들이 문을 환영한다고 꽃다발과 직접 제작한 플래카드, 현수막 등을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가관입니다. 문재인 너는 사슴 내 마음을 녹용, 그거 알아요 저 굴 좋아하는 거 문재인 얼굴 정말 유치해도 우주미남 문재인 별로 내 마음에 별로 왜 이제 오셨어요. 대통령님은 우리의 행복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도청 관계자는 민주당 당색인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상황에도 헝가리 옆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는데요. 청와대는 전남도청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했는데 청와대가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청와대가 지시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전남도청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했겠죠. 현장에서라도요. 방치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문이 오기 전에 벌써 이 전남도청의 직원들이 쭉 늘어서서 피켓 들고 있었을 건데 그때 청와대 누구라도 저 사람들 뭐냐 빨리 치아라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북한에서나 볼 법한 나 뜨거운 찬양이다라고 말을 했고 청와대의 지시가 없다는 말로 또 이 사진 촬영한 것도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말로 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신안 젓갈타운을 들렀다가 이게 지금 벌어진 모양인데요. 실제 이 젓갈타운에 물건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헝가리가 반찬 구입하면서 장사가 어떻습니까? 물으니 상인 한 명이 관광과 여행이 줄었다 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 힘내세요 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체감 경기를 확인해 보겠다고 시장에 둘러놓고 도청에서 인위적으로 동원된 도청 여직원들을 동원한 그런 낯뜨거운 플래카드 보면서 웃으면서 사진 찍는다. 참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주 최강 미남이라는데요. 정말 해도 너무 뻥을 치고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김경록 지사님과 전남도민의 마음을 담은 동백꽃이다. 사랑의 의미다라고 하면서 꽃다발을 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헝가리 대깨문 팬클럽이 그까지 몰려갔나 했는데 도청의 직원이라는 겁니다. 자, 도청의 직원이 이렇게 해서 되는가? 이건 분명히 업무 시간일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직원들은 내빈들에게 다가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한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전남도청은 무슨 내빈들에게 다가 제공하는 직원들이 저렇게 많냐? 도청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전남도청은 젊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도청 직원들이 도청의 눈치도 보지 않고 기어 나가서 저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전남도청은 방치하고 있습니까? 웃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남은 문의 아지트라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공무원이 업무 시간에 저렇게 대량으로 빠져나가서 특정한 정당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색깔로 치장한 채 대통령에게 저렇게 아부를 해도 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또 공무원의 업무 시간 준수에 명백하게 위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렇게 말을 하는 것도 도를 넘어서 한참 넘은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는 시키지 않았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건 분노한다. 저렇게 하지 말아라. 왜 저런 일들을 하게 하느냐 하고 뭐라고 해야 되지요. 자,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방에 돌면 그 어린 김정은을 향해서 온 그냥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 나서가지고요 환영하고 있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이런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문갈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영을 해도 못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는 따끔하게 뭐라 해야죠. 보고도 방치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황희 이자가 지금 국민들을 여러 차례 웃기고 있습니다. 이자가 월 60만 원으로 생활을 했고 머리도 다 집에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딸을 갖다가 외국인 학교에 1년에 4,200만 원이 드는 학교에 보내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월급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럼 너는 생활은 뭘로 했냐? 원래 뭐 재산이 별로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 생활비를 2019년 재작년에 720만 원, 월 60만 원으로 세 가족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200만 원짜리 학교에 애를 보내고 가족은 60만 원으로 사는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외국인 학교 안 보내면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만 원밖에 안 들은 이유를 딸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면서 아내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쓰지 말고 사자 했고 아내는 미용실도 안 가고 머리칼도 스스로 자르고 딸 머리도 아내가 해준다. 그리고 명절에 고기 등 음식 선물이 들어와 식비도 크게 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에 들어온 걸로 추석까지 살고 추석 때 들어온 걸로 설까지 사는 모양이에요. 딸도 한 달 30만 원짜리 수학학원 한 곳에 다니는 게 전부고 학원비는 생활비에 포함되는 돈은 아니다. 계산을 희한하게 해요. 우리 집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나인데 내 지출은 의종 활동비에서 나가서 국회의원 월급은 거의 저금한다. 야당에서는 아무리 아껴 써도 한 달 생활비로 60만 원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황희는 2019년에 출판 기념회를 통해 7천만 원 수익을 얻은 것도 있다라고 하며 소득 신고를 마쳤다라고 하며 출판 기념회 수익으로 아파트 전세 대출금을 갚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판 기념회 해가 돈 벌어갖고 자기 전세 대출금을 갚는다? 이자는 돈이 거의 없었는데 2016년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5년 사이에 재산이 2억 넘게 불어났어요. 2016년에 첫 국회의원이 될 때 재산 신고가 8,4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국회에 등록한 재산은 6억 800만 원이에요. 전세 자금 대출 2억 3천만 원, 정치 자금 7,800만 원을 빼도 2억 2천만 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웃기는 거는 한 달에 60만 원밖에 안 쓴다라는 자가 2016년에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17년, 18년, 19년까지 매년 가족과 미국 스페인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2019년에는 보좌진 10명과
9일간 스페인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여행 놀러 갔겠죠. 자, 도대체 이거는 또 무슨 돈으로 했느냐? 2017년에는 스페인, 18년에는 미국, 체코, 타히티 섬이 있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이거 좋은데 다녔네요. 19년에는 베트남, 러시아로 가정여행을 다녀갔고 2017년 7월에 스페인으로 11일 동안 가족여행을 가면서 병가를 내고 본회의도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으로 살았다면서 아마 3명이 스페인 여행을 11일 동안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간 것도 아닐 거고 국회의원이요. 두당 한 500씩은 최소한 잡아야 될 건데 이거는 생활비와 여행비는 또 별도다라고 말을 하고 국세청 기록에는 잡히지 않지만 따로 모아둔 본인 돈을 사용해 가족여행을 갔다 왔다고 합니다. 2019년 3월 1일부터 9일까지는 보좌진들과 함께 스페인 출장 여행도 갔다 왔는데 보좌관들 인턴까지 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10명과 9일 동안 출장 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도시 재생 관련에 다녀왔다라고 하지만은 이때 출장 목적으로 지출한 정치 자금은 578만 원이고 10명이 이 돈으로 가지는 못했을 거니 본인은 1,500만 원 정도 경비가 들었는데 내가 많이 부담했고 일부는 보좌인 개인 돈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자 참 세상 아주 얕게 사는 대표적인 인간이에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자식을 외국인 학교에 4,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1년 동안 보낼 정도 되려면 자기 재산이 한 40억은 있어야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재산이 8,400만 원이었던 사람이 저런 짓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명수가 대법원장이면서 온갖 거짓말을 다 했습니다. 근데 판사들은요, 죄인들이 거짓말을 할 때 가중형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위정을 할 때도 가중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모든 것을 실토하면 좀 봐주고 죄인이 거짓말을 하면 뉘우치지 않는다고 매우 강하게 비판하며 형을 높게 때리죠. 그래서 모든 것을 실토하고 용서를 빌어라. 보통 법원에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가잖아요. 지금 대법원장이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임성근 판사 탄핵시키려고 정권에 그걸 협조해 주려고 옷을 갖다가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장난을 치면서 말을 해놓고 저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록이 터지자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저게 전형적으로 범죄자들이 증거가 눈앞에 확 들이댈 때까지 잡아떼다가 증거가 들이밀어지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기억이 안 난다. 왜 그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뭐가 다릅니까? 100%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요. 김명수의 수준은 시정잡배 이 범죄자 수준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런 거를 대법원장에 앉혀놓고 국민들이 저런 자들한테 가서 재판받을 일이 생긴다면 누가 저런 판사 앞에서 그 결과가 옳다고 승복을 하겠습니까? 재판 결과가요. 이 판사들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김명수는 빨리 쫓아내버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